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그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잠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이어서 좀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15일과 16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그런데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조사 거부를 한 셈인데요. 자, 우선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총론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유행하 변호사의 입장이 결국 청와대 입장인 것이고, 네. 앞으로 이 사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에 대응하는 그 청와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겁니다. 음, 일단 청와대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 음. 이런 것을 보인 거죠. 그렇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담화 내용이었는데 실제 본인 스스로 그 말을 바꾼 것이다. 말 바꾸게 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대개 뭐 전직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뭐 대단한 정관들로 구성된 변호인 단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딱 한 명을 선임했어요. 예. 전직 검사 출신으로 판단하실 때 왜 한 명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세요? 이 사건은 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라 네,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는 음, 거죠. 음, 그리고 다뤄질 내용 중에서도 예, 일반 암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정치적 로열티가 없는 변호사에게 음, 사건의 내용을 세세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예. 그래서 드러내지 않을 부분을 알려줘도 음, 비밀이 유지될 사람, 그 음, 정치적 같은 편 네, 만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다. 그 적임자로서 네. 유영하 변호사를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편, 비밀 유지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치부라고 또 좀 볼 수 있는 뭐 최태민 씨와의 관계라든가 뭐 최순실 자매와의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라든가 뭐 심지어 지금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예. 막 여러 가지 특히 뭐 무슨 미용과 관련된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예.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도 비밀 유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방대한 사건을 유영하 변호사 혼자서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이제 뭐 이제 지금은 이 청와대 입장은 네, 시간을 끄는 겁니다. 나머지 이 사건은 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네,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기소가 되고 바로 재판이 들어가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조만간 퇴진하지 않는 이상 네,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1년 4개월 후에 추가 수사 내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 가서 더 강력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수사 음, 과정에 그리고 음,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도록 음. 방해만 하는 아, 브레이크 역할만 하면 예, 충분한 것이죠. 아, 뭘 통해서 자기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아, 자세가 아니라 네네, 방어하는 입장, 공격하는 음, 검찰이나 특검이 뭐 칼날을 피하고 음, 방해하고만 하면은 음, 충분히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네, 이미 어제의 그 한마디 인터뷰로서 벌써 이틀 이내 미뤄진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의 스케줄이 이번 주말에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공소장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음, 어지럽히게 절대로 정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음, 검찰로 하여금 당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역할이면 충분한 겁니다. 참 이게 지금 그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전 세계가 지금 웃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좀 다 내려놓고 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막 방해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속된 말로 따지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냥. 예. 한번 해보자. 대통령이요. 국민들과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번 해보자. 이런 선언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그 1년 4개월간은 어차피 미뤄질 수밖에 없는 수사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또 퇴진을 하진 않는 이상 네. 기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예.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1년 4개월 이후에나 철저히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시간 끌기를 중간에 내려오면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할 수 있죠. 예. 스스로- 그러기에 대한 준비 관계로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소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이 사건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네. 재판에 있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조사받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 네.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 그 사람들이 향후에 검찰 수사하는데 재판에서 진술하는데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재판이 1년 4개월 이내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끝난다 본다면은 대통령이 사면자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네. 관련 기업들 아니면 관련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유리하게 아니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도대체 그 국민들이 이런 과정을 모두 용인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같은 그 유영하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향응 접대 받아가지고 잘린 분인데 상당히 행실이 좀 뭐 어떤 걸로 검찰 내부에서는 좀 알려져 있나요? 유영하 변호사가 저하고 4번 연수원 동기십니다. 아, 그래요? 검사로서 검사로서 유능하고 네. 수사 능력도 출중합니다. 출중한데 네. 이제 뭐 개인적 인성으로서 캐릭터가 좀 분명한 호불호가 나뉘고 있다는 평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였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정치적 로열티가 상당히 있지 않으면 막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게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고 비밀 유지가 가능한 그 유영하 변호사를 한 명을 선임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네. 이 유영하 변호사 2013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장관급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본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이 너무 그 선임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물리적으로 사건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기일을 좀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일단 어찌됐든 19일 날 그 최순실 씨 공소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9일이죠. 예, 구속 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조사는 안 받고 공소장은 써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럼 지금 이 순간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카드 이런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검찰은 네. 이렇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네. 검찰이 대통령의 지위가 법률적으로 피의자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제일 처음부터 참고인이다 하면 참고인으로 가다가 나중에 피의자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많이 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명확히 피의자라고 했으면은 변호인이 그때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이제 와서 참고인쯤 되다가 나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 피의자로 보고 이제사 네. 변호사에 선임을 했으니 말미를 달라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그제 보도에도 났지만 대통령이 10월 중순부터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 자체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로서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19일 이전 20일 이전에는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 안 받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청와대의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청와대가
기소 이전에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네. 20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19일 날 18일 하루라도 조사를 하겠다면 밤샘 조사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네. 그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청와대가 만약에 네. 20일 이전에는 조사를 안 받겠다고 명확히 선언을 해야 되는데 명확히 선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애매합니다. 지금 다 애매하죠. 검찰도. 예. 좀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건데 그게 예. 뜻이 무엇이냐. 네. 기소 전에 조사를 안 받겠다고 명확히 선언을 하면은 검찰도 그게 대해 대응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공소장을 쓰는 경우에 네. 공모가 의심이 되면은 일단 공모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하는데 공소장에 세세한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공소장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유영아나 청와대 측에서는 공소장을 받아보고 예. 예. 준비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답안지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생각을 하더라도 네. 그걸 예상을 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공모관계라고 해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합당한 방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안종범이라든지 어떤 진술을 했다, 어떤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 네. 공소장으로 통해서 드러나게끔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은 네. 알려주는 거죠. 청와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진술을 했다, 어떤 네, 부분에서는 증거가 어떻게 나와 있다. 네. 알려주게 되면은 네. 그 진술에 대해서 흐트러려 할 것이 다른 자료를 찾게 될 것이고 그 반대되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막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으로서는 공소장은 가장 간단하게 쓰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으로서는 당장 청와대 나올 것이지 안 나올 것이지 기소 전에 조사를 받겠다는 게 안 받겠다는 게 명확히 하라는 것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검찰의 자세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어찌됐든 이 공소장에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탄핵 절차를 밟을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 청와대가 노리는 예. 것은 그거죠. 예. 지금 일단 그 전에라도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대통령의 진술이나 이걸 근거로 해서 공소장이 작성이 되면은 예.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나오는 문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와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네. 대통령이 뭘 인정하고 뭘 인정하지 않는지를 네. 적시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그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 책임을 본인이 지고 싶으면 지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절차를 네. 끝까지 회피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회피하겠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네. 법률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난 증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습니까? 뭐 이런 문자 메시지도 나왔죠. 대통령이 직접 정호성 비서관한테 보낸. 뭐 그거 말고도 뭐 통화 기록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피할 수 여러 있겠습니까? 가지 피의 사실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각각 다른 생각들로 또 포장이 또 가능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특히 네네. 관련자들이 네. 이러한 진술을 예. 특검 과정이라든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직 살아있는 권력으로도 계속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또 관련 기업들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이선 처리한다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기업 하나 없어지는 거 순식간일 텐데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야당들에서 예. 시민단체에서도 예. 이선 퇴진을 하라 내지는 하야 하라 그 위에 수사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체로 네. 수사의 공정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물며 현재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수사를 받고 네. 관련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네.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도 이후 전에 했던 진술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결과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이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면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국정 혼란과 국정 공백은 뭐 지금 뭐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당장 뭐 그렇겠죠. 뭐 11월인지 12월인지 1월인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네. 여러 야당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네. 법률적으로 탄핵의 국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또한 뭐 6개월 정도 갈 것이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200명을 만들 수 있는지 네.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6명을 채울 수 있는지 네.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뭐 실질적인 난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뭐 당장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뭐 두 명의 재판소장을 비롯해서 2명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로 대통령께서 어떤 일이 있어 자기만을 지지할 후보를 찾고 내든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인준 안 해주면 뭐라는 거지만은 그러면 그거는 거부 반대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네. 9명, 6명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 투표를 안 해도 이미 자기 표를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아니 그럼 근데 실질적으로 6표 확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권력의 사유화 아니겠어요?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이. 근데 헌법재판소마저 본인이 잘못한 그 과오를 피하기 위해서 사사롭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이게 이미 공권력의 지위나 이런 걸 전부 잃었다. 이게 나라냐? 이런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11월 12일 날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가 했던 게 바로 그 말씀이죠. 네. 근데 그게 대해서 청와대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정치하시는 입장에서 의원님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이번 주에서도 19일 날도 모이고 26일 날도 전국적으로 모이겠지만은 네. 국민들이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네. 국민들께서 네. 이런 것을 뒷받침했던 세력들 누굽니까? 새누리당에서 네. 예를 들면 이것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을 때 네. 관련자들을 증인을 불렀는데 하나도 증인을 못 부르도록 막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새누리당에서 전부 다 반대해서 증인도 아무도 맡고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렇습니다. 그 덕에 이게 이렇게 커진 면도 있죠. 결국 이걸 감추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고장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경고장을. 네. 그 사람들이 경북에 살든 호남에 살든 서울에 살든 강원도에 살든 전국적으로 있는 이 새누리당이 네. 이런 일을 방관자가 아니라 공모자라는 거죠. 공범자라는 거죠. 네. 그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단죄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한다. 예. 특히 국민들이 이미 새누리당 해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다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최근에 또 TK의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는 다시 수습해보자, 박근혜를 살려보자, 중심을 다시 해보자 이런 또 논의가 시작됐다고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 국민들이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명확한 경고를 보내지 않는 한은 그들이 탄핵안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의 명확한 준엄한 경고가 있지 않는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대열에 동참할 리가 없다. 이런 결국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 12명의 지도부를 또 새로 새누리당 안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심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또 나오는데요. 이런 비박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박계도 네. 정확히 따지면은
공모 새누리는 다 공모 세력이지만은 1등 공모 세력은 아니어도 2등 정도의 책임이 있는 공모 세력인 거는 맞죠. 이미 김무성 대표도 말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라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도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와서 물론 저는 진박계 의원들보다는 좀 입장이 나을 수는 있죠. 네. 책임 덜할 예. 수는 있으나 예. 마치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뭔지 예를 들면 그거죠. 물론 김무성 대표는 탄핵에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의견도 말한 것은 맞죠. 네.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네. 탄핵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걸 밝혀야지만이 네, 새누리당 네.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여부를 그 책임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안 하는 것을 공개 허밍함으로써만이 네. 박근혜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 과오를 지금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다 같이 져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새로운 정치 자료가 만들 것이냐, 그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 이런 당에서 정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원외 지역위원장 한 명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 이정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하고 있고 다들 뭐 심판 코스프레 하면서 각자 정치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그 새누리당의 현주소를 우리 국민들이 좀 똑똑히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다. 저희 야당으로서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한 6개월만 버텨주면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심판해 줄 거기 때문에 좀 더 해라라고는 속으로 좀 웃고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야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좀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여하튼 특검 법을 17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이 되고 또 이제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특검 수사 받으면 되지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사도 최소화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특검은 먼저 두 가지 요구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존에 검찰에 있던 수사 결과를 넘어서는 결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하나 안겨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요구가. 네.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라. 네, 네. 두 가지 요구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기대만큼이나 네. 많은 수사 인력, 거의 뭐 역대급 특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 이런 데 거의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 JTBC 인터뷰를 통해서 120일이 너무 짧고 기간이 그리고 수사관이나 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주장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적인 사건이 오면은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요. 충분하지 않겠지만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네. 검찰보다 더 많은 양들을 이미 언론에서 자료를 다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없었어도 이 많은 자료들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검찰 수사가 일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를 기반으로 더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면 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에서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특검으로 적격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분이 특검을 하면 제일 잘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지금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네. 어느 분이 좋다 안 좋다 말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네. 저희 당에서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검으로 내세우겠다 아니면 후보로 본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동욱 검찰총장께서
훌륭하신 수사능력 뛰어나신 분이시면은 특검은 보통 예전에 고검장급에서 보통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고검장급에서 했는데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 특검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더라도 최종 총장님께서 이 네. 정부에 있었던 인연 이런 구원 때문에 사감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냐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은 그런 네. 선택은 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구원이나 사감 때문에 특검을 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차라리 그런 선택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신뢰성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 공정성이나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런 분이 특검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